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이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보훈처가 12월에 독립운동가와 6.25 전쟁 영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는 어떤 분이 선정되셨습니까? 예,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민족의 항일 정신을 일깨운 윤창하 선생이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0년 12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1908년 4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난 윤창하 선생은 현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1928년 당시 광주고보 5학년생이던 이경채 선생이 항일선언서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에 격분한 광주고보 학생들은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 또 민족 차별교사 거부 등을 요구하면서 동맹 휴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창하 선생도 동급생들과 함께 동맹 휴학에 참가해서 식민지 교육 반대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 윤창하 선생은 일제에게 차별받는 민족의 현실을 탐구하는 동시에 독립운동의 방안을 고민하다가 동료 학생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네. 1929년 6월에는 여러 학교의 독서 모임이 통합되면서 독서의 중앙부가 결성이 되었고 선생은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재정부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네. 또 광주고보 독서회의 조사 선전부 위원 겸 소그룹 대표를 맡아서 사회과학 연구 모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윤창하 선생께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1929년 10월 30일에 나주역에서 광주중학교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것이 발단이 돼서 네네. 학생들 간에 충동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또 일본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11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본격적인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네. 윤창하 선생은 광주고보 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11월 3일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1930년 5월 대구 복심법원에서 시위운동을 벌인 혐의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년 뒤인 1931년 6월에는 독서회 활동을 한 이후로 또다시 징역 2년을 언도받게 됐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판결을 받으면서 앞에 집행유예가 취소가 됐고요. 그렇겠죠. 결국 선생께서는 총 2년 4개월의 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셨는데 추록한 다음에도 옥고의 그 후유증 때문에 별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1984년 77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는 그 흥남 철수 작전의 영웅 레너드 라루 선장이 선정이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돼서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구해내 기적의 배라고도 불리는 미국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지휘했던 레너드 라루 선장이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2020년 12월에 6.25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흥남 철수 작전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아군이 함경도 방향으로 진출했던 미 10군단 그리고 국군 1군단을 흥남부두로 모이게 해서 배로 철수시킨 작전인데요. 네.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이 철수작전에는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배 모양의 선박은 모두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194척의 선박이 아군 군인 10만 명, 그리고 피란민 9만 1천여 명, 또 35만 톤에 달하는 장비와 군수품을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입니다. 아, 네. 레너드 라로 선장은 191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흥남 철수 당시에 36살의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요. 네. 7,600톤을 실을 수 있는 화물선 선장으로서 군수물자 수송 명령을 받고 흥남 부대에 도착을 했지만 한 명의 피란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과감하게 버리고 정원 60명이었던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태우고 12월 25일 경남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시킴으로써 인도주의 작전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고요. 네. 또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1955년 12월 라로 선장에게 을지무공장을 수여했는데요. 라로 선장은 1954년에 바다를 떠났습니다. 아, 네. 그리고 뉴저지주에 있는 베네딕토 회의 성 바오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리너스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되셨고 2001년 10월 87세로 숨질 때까지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예,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그리고 경기도 이용철 행정 1부지사, 네. 또 김광철 연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아, 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에 체결했던 양해각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건데요. 연천현충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 지원, 또 토지 보상과 진입로 확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상호 협력과 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립연천현충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되는지, 또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기 위한 국립묘지 실태가 어떤지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립연천현충원은 수도권 그리고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 부지 적격성 평가를 통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됐었고요. 네. 내년에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여억 원을 투입해서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현충원, 그리고 영천, 임실, 이천, 삼청, 괴산에 있는 호국원, 네. 또 대구 신암 선열공원, 또 4.19, 3.15, 5.18 민주묘지, 이렇게 총 34만 7천여 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네. 사실은 대부분 만장이 됐거나 만장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현재 제주도에는 1만 기 규모의 제주 국립묘지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한 청소년 뮤지컬이 선을 보였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훈의식과 애국심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준비한 뮤지컬과 프로그램이 지난 29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다양한 보훈 테마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난 2015년부터 국가보훈처 보훈 테마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꾸준히 선정이 되어 왔는데요. 네. 2015-16년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최우수기관, 또 2017년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우수기관, 2018년 보훈문화상 수상, 그리고 2019년 보훈 테마 활동 프로그램 운영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아주 우수하면서도 다양한 보훈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이번에 준비한 뮤지컬과 프로그램은 자유를 꿈꾸는 여성의용군이란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 의용군들과 학도병들을 기리고 또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서 그날의 역사를 되새길 목적으로 기획이 됐다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은 뮤지컬 공연과 함께 사전 역사 지식 전달을 위한 인기 유튜버에 의한 역사 강연이 있었고, 이어서 초청된 15명의 6.25 참전 유공자들과 뮤지컬 공연에 참가한 단원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춘 호국 보훈 체험 여행도 있었다고요? 예, 대전지방보훈청이 지난 11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관내 신탄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독립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보훈 현장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행사는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2명이 아바타가 되고요. 이 아바타 2명이 독립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직접 방문해서 교실에 있는 학우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보훈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현장을 방문한 대표 학생들에게는 현장 관람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스피드 퀴즈 미션이 주어졌는데, 교실에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두 팀으로 나눠서 현장 대표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훈 현장 관람에 재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두철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